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목숨을 잃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휴대전화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에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 취재팀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요한나 씨가 생전에 MBC 관계자 4명과 관련 상담을 했었고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호소하는 직접 본인이 호소하고 있는 그 대화, 녹취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족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명이 다 녹취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코프를 마시면서 얘기를 상담을 했죠. 요한나가 녹음을 해놨어요. 상담의 과정을 다 녹음해놨습니다. 한 명에 대한 가해에 대한 상담인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말이 폭력적이야. 이거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겁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의 전원들만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실이 뭐냐 공방이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유족 측에서 이 녹취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심지어는 본인의 피해 사례를 MBC 관계자에게 호소하는. 근데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요. 처음에 MBC 측에서 이 본인이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린 적이 없다라고 밝힌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저 녹취가 앞으로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진상을 밝히거나 또는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자필의 이제 편지 형식의 유서라든지 그리고 당사자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네. 다만 여기에서 그러면 MBC 측에 알렸는데 회사에서 이러한 진상 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징계라든지 미비한 부분이 있었나라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4명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이제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누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로기준법에서 이 사내 고충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이 인사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이제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한 선후배에게 이러한 고충을 토로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가 조금 확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누구나 이러한 피해 사실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러한 고충을 듣고 선배나 후배가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녹취가 있다고는 유족 측에서 밝히긴 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유족 측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이제 산출된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조심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오요한나 씨를 괴롭힌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네티즌들에 의해서 사실 특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다른 가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은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심중하고자 하는 그런 유족들의 마음이 있어 보이고요. 아무리 당사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로서 형사적인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논란이 점점 커지자 MBC 측에서는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이번 주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유족이 요구하면 이 진상조사를 밝히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도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MBC가 자체 조사를 진행할 자격이 있느냐? 특히 정치권에서 이 지적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웅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자체 조사가 의미가 없다. 노동청이 직권 조사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인권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MBC에 이 자체 조사 지도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이 사측에서 자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자체 진상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노동청에서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권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인권위가 개입할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사건 사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